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군함, 신조 군함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중국의 핵심 해상교통로인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을 싱가포르가 확실히 미국 편에 섰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전투함을 보내 미 해군과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미국이 지난 24일과 25일 싱가포르 해군 스텔스 방공 호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7함대 사령부가 현지 시각 27일 밝혔습니다. 7함대 사령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 중인 7함대 배속된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LCS 가브리엘 기포즈가 싱가포르 해군 소속의 포미더블급 스텔스 방공 호위함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7함대 사령부는 양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바다를 자유롭고 열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이 훈련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훈련에 동원된 미 해군의 가브리엘 기포즈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스텔스 연안 전투함으로 사정거리 180km의 고성능 대함 미사일 NSM으로 무장한 전투함이고, 싱가포르 해군의 스테드패스트함은 100km 범위 내에서 10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한 고성능 방공 호위함입니다. 싱가포르가 남중국해 스텔스 방공 호위함을 보내서 항행의 자유작전에 동참한 것은 이제 말라카 해협을 틀어쥐고 있는 싱가포르도 미국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요. 국제사회 대부분이 미국 쪽으로 붙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도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그 홍콩 보안법 이 가결 이 무렵에쯤 해서 자,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이렇게 국제사회에다가 처음 이제 물어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이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의 딱 끝단에 있는 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완전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데 이 싱가포르가 그 미국의 이런 제안이 있은 직후, 그리고 중국에서 이 홍콩 보안법 관련한 양회에서의 표결 있을 그 무렵 직전에 바로 그냥 군함을 보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하고 항해의 자유작전을 같이 했다. 이 말은 우리는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또 여러 문제 관련해서 WHO에 대만 들어오고 한 이 모든 문제 관련해서 우리 미국 편이야 하는 걸 확실히 지금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래도 싱가포르는 지금 그 경항모 내척을 도입한다.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 정말 싱가포르가 말라카 그 입구에서 경항모 내척 딱 가지고 반중 딱 해버리면은, 야, 이 에너지 수송로 중국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 싱가포르 사실은 도시국가지만 이 여기 참가한 뒤에 보이는 이 포미더블급, 이게 이제 3,200톤급 호위함인데, 아스터라고 하는 대공미사일 32발을 탑재를 할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방공 호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함대함 미사일 이런 거 제대로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미더블급을 보내서 역시 정말 이 스텔스의 첨단을 갖는 이 인디펜던스 이렇게 하고 이제 합동 스텔스끼리 군함끼리 합동 기동을 보여줬는데, 중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들 다 정의의 편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권을 말살하고 하는 그런데 자꾸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 해군 아무튼 경항공모함 내척도 부디 잘 만들어서 말라카 해협에서 누구 좀 괴롭혀 주는데 정말 큰 역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지금 창의 해군기지, 창의 공군기지, 그리고 미국의 괌 앤더슨 기지하고 이렇게 쉐어해서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죠. 그렇게 해서 거의 미군기지화 되어 있으니까 정말 큰 역할을 말라카 해협 입구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면서 야, 이거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이야, 참 대단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C-17이나 C-130J와 같은 수송기를 엄청난 폭장량을 가진 폭격기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전술 수송기 C-130J 그리고 대형 전략 수송기 C-17을 대형 무장 트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전용 탄약을 개발 중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이들 두 수송기 화물칸에 적재할 수 있는 팔렛형 탄약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성공적인 테스트를 수행했다라면서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수송기가 적의 대공 화망 위협 지역에 밖에서 대량의 스탠드오프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폭탄창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1월 28일 유타주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팔렛 탄약 투발 실험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요. 미 공군은 이 팔렛형 탄약 카트리지에 일반 정밀 유도 폭탄은 물론 공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미 공군이 수송기를 폭격기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행 중인 수송기의 후방도 즉 램프를 열고 미사일이나 유도 폭탄이 장착된 이 팔렛을 낙하시키면 해당 팔렛에서 미사일 또는 탄약을 분리하고 점화해서 표적으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C-17 수송기의 경우에 최대 77톤 그리고 C-130의 경우에는 최대 20톤 정도의 각종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탑재 중량을 가진 항공기를 폭격기로 바꿀 경우에 전략 폭격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엄청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자, 여기 지금 C-130J 여기에다가 뭔가 지금 얹어놓고 내려 이렇게 붙는 모습인데 여기 지금 줄이 맺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줄 이게 낙하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방금 읽을 때는 팔렛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파레트라고 하죠. 지게차 이런 데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는 그 파레트. 그 파레트 위에다가 이제 폭탄 또는 미사일을 얹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달고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면은 이렇게 훅 미끄러져서 툭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펴지죠. 그러면서 이제 뚝 떨어지면서 비행기하고 분리가 되면서 미사일이 이제 그때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폭탄도 탁 투하가 되면서 폭탄에 요즘 대부분 또 이제 유도 폭탄 같은 경우는 날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개가 쫙 펼쳐져서 이제 활공해 나가는 겁니다. 야, 그런데 C-130 같은 경우에 20톤 그리고 이제 이 C-17 같은 수송기는 77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그 정도 폭탄을 실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27톤의 폭탄을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폭격기인 B-1B가 57톤의 폭탄을 탑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C-17이 B-1B보다 훨씬 더 많은 폭장량 그리고 C-130 이거는 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이 C-130은 거의 뭐 B-52에 필적하는 폭장량을 가지는 폭격기로 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C-130 지금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도 이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특수전 용도로 먼저 쓸 것 같습니다. AC-130 그러니까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면 하늘에서 AC-130 스펙터가 옆에 있는 105mm 포, 40mm 포 이런 거로 요즘 또 레이저 이렇게 해서 막 하늘의 포대가 되어서 막 쏴주지 않습니까? 특수부대들 우리 아군 특수부대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아군 특수부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적의 방어부대 뭐 기계화 부대 이런 부대들이죠. 이제 우리 아군 특수부대들은 다 경보병 부대들이니까 화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화력 지원을 막 해주는 겁니다. 꽝꽝 하고 이제 105mm 막 쏘는 것이죠. 이랬는데 그걸 이제 105mm 사거리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AC-130 뭐 안 하고 이제 MC-130이라고 특수전 전용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수송기. 그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부 MC-130은 우리 그 특수부대들을 강화시켜주고, 또 다른 MC-130은 따라가서 이제 하늘 위로 확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 또는 정밀 유도 미사일 확 날려주는 것이죠. 이제 제트 비행기나 제트 수송기 같은 경우는
속도, 고도, 속도로 특히 이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미사일이나 폭탄을 들고 왔을 때 더 미사일의 그 속도 에너지를 더 가속시켜 줄 수가 있죠. 일반 폭격기처럼. 그런데 이제 이 C-130은 프로펠러기니까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도를 높이 올라가서 속도가 안 되면 이제 고도를 잡아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적의 대공화망 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폭탄 떨고 주고 미사일 쏴주고 이런 무기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C-130 다량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개발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안 되면 뭐 미국하고 좀 협조해서 우리 한국 공군에 우리가 독자 개발한 KGGB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다가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거 정말 해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C-130 물론 뭐 전시가 되어도 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KGGB 장거리 유도폭탄 이거 뭐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된다면 이거 정말 무지막지한 거죠. 이야, 한국공군 이 뉴스 꼭 좀 봐주시고 우리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다. 뭐 C-130 안 되면 CN-235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막 KGB 한 열 몇 발 집어넣어서 그냥 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좀 한번 해보자고요. CN-235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 가슴이 뜁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 해군의 미래 주력 전투함이 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가 드디어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며 사업 본격 착수를 알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 설계를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투함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방사청은 한동안 축적된 국내 선박 건조 기술과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해 세계 최고급 전투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선정된 업체는 2023년 하반기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24년부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게 됩니다. KDDX는 기준 배수량 6,000톤급에 만재 배수량 8,000톤에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 스텔스 구축함인데요. 국내 독자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투체계, 각종 미사일로 무장한 고성능 구축함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부터 6척의 KDDX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인데요. 부디 별탈 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방공 구축함이 멋지게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거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아키즈키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독자 방공함 만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방공 호위함 만들고 있죠. 중형 호위함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들보다 훨씬 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것들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와야죠. 지금 일본의 아키즈키나 이런 군함들을 타겟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것보다 10년 또 더 뒤에 나오는 군함이니까 훨씬 더 진보된 새로운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해군 기획관리참모부 그리고 합참 전력기획참모부 이런 데서 보다 진취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런 거 좀 해달라 이렇게 여기에서 선정될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주 아키즈키 측하고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 집대성해서 또 여기에 들어간 전투체계 전자장비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의 한화디펜스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데서 다 지금 뭐 기술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하고 협업해서 잘 좀 욕심내어서 만들어 보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바람이 뭐 함장들이 손님 오면 여기서 또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일부러 그 공간 만들기 위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도 좀 갖다 붙이고 뭐 파도막이 높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 여기서 이 취임식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스텔스
이런 거 좀 만들기 바라고요. 뭐 여기 올라가가지고 누구 좀 떨어지면 또 안 돼. 함장 또 뭐 입장 곤란하니까 여기다 난간 잔뜩 붙여가지고 뭐 생긴 건 이렇게 보면 스텔스처럼 생겼는데 그 난간들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바람에 결국은 전혀 스텔스가 아닌 이런 군함 만들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스텔스 설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는 이 군함이라고 하는 거는 초도함은 그냥 베타 테스트예요. 초도함은 당연히 오류, 잘못된 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도함 딱 만들어서 뭐가 국정감사 때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런 건데 초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많다. 국정감사 때 마치 한 건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 그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비웃어 주면 됩니다. 아이고 개념 없는 국회의원아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해주고 다만 2번함, 3번함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초도함에서 문제점을 딱 잡아가지고 개선해서 2번함, 3번함을 이제 쫙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 해군이 또 사업은 또 우리 선배가 또 저기 가 있으니까 또 물량 한꺼번에 좀 주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도함에서 운용 테스트 해가지고 제대로 뭔가 오류를 다 잡아내고 2번, 3번 한참 있다가 3년, 4년 있다가 2번, 3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순서대로 계속 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욕먹어도 싸다라는 것이고 초도함 제대로 운용 테스트 딱 해서 여기에서 나온 전부 잘못된 오류들 다 잡아가지고 2번, 3번함, 4번함 쫙 양산 갈 수 있는 이런 체제 한번 만들어보고 난간 덕지덕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어쩌고 이치임식 여기서 해야 되니까 승조원들 총원 뭐 단체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밖에 나가서 하면 되지. 정말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함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